예전에 힘들게 뺐어서 그런지 다이어트의 의지가 좀처럼 안 생겨요.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 몸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빠한테 혼나면 진짜 그때처럼 강한 의지가 다시 생길 것 같아요. 저 좀 혼내주세요. 에라이 이렇게 혼내는 건가요? 이 오빠가 퍽이나 혼내겠다 위로해주겠지. 야, 장난하냐 지금? 야, 잠깐만. 아직 너 누구냐?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인사드리는 특이의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이와 함께하는 유쾌한 밤 특나잇의 이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집에서 혹은 호텔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엉성하게 라이브 방송을 항상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특별히 제작진이 이렇게 스튜디오 판을 깔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1,4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제가 아이디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성님 계시고요. 먹수님 계시고요. 최렴애, 진지영, 자라님도 계시고 M9M님, 우리는 엘프예요.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다. 행복한 하루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특나잇 이거 뭐 하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해결해드리고 우리 또 엘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은 같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저는 이런 사연들을 좀 받으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T 감성 아니야? 너무 그래도 저는 제 느낌은 뭐냐면 고민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그랬어 너무 어떡해 이것보다는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차갑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나잇의 첫 번째 코너 바로 TMI 토크 시간인데요. 처음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분이 넘게 소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사연 300개를 소개할까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늘 내로 안 끝날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 몇 가지의 사연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우리 벙벙이 님이신데요. 벙벙이 님 혹시 지금 있나요? 벙벙아. 벙벙. 정말 최악이다. 이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6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녹방이었으면 편집됐다고요? 자, 아무튼 우리 벙벙이가 있으면 여러분 다 티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아. 여러분들이 재미없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면 연인의 삶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리액션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욕만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벙벙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시 된 사연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을 사회에서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생긴 이후로 중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돈을 모아서 내년에 중국 유학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꾸 나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참나. 한국에서 나는 졸업할 나이인데 다들 더 어릴 때 떠나는데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엘프 친구들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유학 가도 요리왕 이특보다 어리다고요. 그 말에 한참 웃었고 덕분에 나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고 넘기기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될까요? 벙벙아 벙벙이 님이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았는데 약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거든요. 내년에 유학 가도 요리왕 이때보다 어리다? 매기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희망을 얻으신다면 전 너무 좋아요. 벙벙이님 들어왔어요? 벙벙아! 윤윤희 씨가 아니 나이가 뭐가 많다고. 벙벙이 나와라. 당장 유학 가라. 35살 양띠 91년생인데 저는 뭐죠? 이거 봐요. 31살에 한국 유학 온 엘프입니다. 우리 미르님. 언제든지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댓글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벙벙이님 일단은 댓글 보셨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10대에서 19살에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20살이 되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느낌상. 29살에서 30살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 내가 10대에서 20대는 어렸어. 근데 이제는 30살이 되면은 진짜 큰 어른이 되겠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30살이 되면 별로 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어른이란 단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른일까요?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어른일까요? 결혼을 하면 어른일까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란 단어가 내가 언제 정말 완벽한 어른이 되는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벙벙이님 24살 애기입니다. 너무 어려. 나는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벙벙이님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포텐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누군가는 10대에 필 수 있고 누군가는 20대, 30대, 누군가는 진짜로 50대, 60대에 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요.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벙벙이님만의 길을 가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누군가의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언덕길, 내리막길, 비탈길,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가다 보면 평탄한 길이 나올 거고 고속도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벙벙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응원하고 엘프들이 응원하고 구독자들이 응원해 줄 거야. 알겠지? 벙벙이 화이팅! 너무 잘한다 나. 근데 너무 좀 길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도 말하면 말이 좀 길어지면 순간 말이 길어지면 꼰대인데 나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꼰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댓글에 너무 길게 말하면 가위 이거 보내고 자를 거라고요. 그만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나면 나 혼자서 말이 너무 길어. 자,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우로빠 지킴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엘프입니다. 5년 전 부산 엘프였을 때 다이어트에 성공해 32kg을 뺐었습니다. 드디어 바닥이었던 자신감이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저절로 집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운동도 식단도 거의 안 하게 되어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다시 30kg가 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힘들게 뺐어서 그런지 다이어트의 의지가 좀처럼 안 생겨요. 빼야겠다는 심각성은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 몸만 커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원래도 슈퍼 인프피인데 더 내향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빠라면 군것질이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한 번에 다 끊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차근차근 줄여나가실 것 같으신가요? 저 다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빠한테 혼나면 진짜 그때처럼 강한 의지가 다시 생길 것 같아요. 저 좀 혼내주세요. 에라이 이렇게 혼내야 되는 건가요? 이 오빠가 퍽이나 혼내겠다 위로해주겠지. 야, 장난하냐 지금? 야, 잠깐만. 너 누구냐? 지킴이, 우리 오빠 지킴이 왔어. 일단은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드냐면 진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이예요, 다이. 그 정도로 힘들다 얘기가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 좀 슬퍼할 게 아니에요. 32kg를 뺐다가 다시 30kg가 찐 거잖아요. 아직 우리에겐 2kg의 여유가 있다. 봐봐요. 내 몸무게에서 32kg를 진짜 어렵게 해서 뺐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30kg가 쪘어.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몸무게가 2kg 빠진 거라니까요. 일단은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 꼴배기 싫을 수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44년간 단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저는 살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이렇게 벨트를 해줘요. 녹화를 하잖아요. 그 오후 녹화가 되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이 오빠한테 다이어트 물어보면 안 돼.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 살 뺄 수 있어.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먼저 갖고 있어야 몸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의 기준은 뭐냐면 천천히 빼는 게 중요하다. 건강하게 빼는 게 중요하다.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악 물고 해야 돼 진짜. 오빠의 삶에는 다이어트가 없다고요? 있어요. 저 관리합니다. 사연이 잘못 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 지킴이 잘 왔어. 너무 잘 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이특 씨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이특 씨는 타고난 체질인가 봐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이렇게 춥다가 갑자기 온도가 10도가 딱 찍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인분들이랑 골프 가서 몇 시간 걷죠. 쿵이 산책시키죠. 집안일 제가 다 하죠. 또 내려가서 운동하죠. 사우나 하죠. 이렇게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쓰거든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전문가 이분은 소문에 몸무게가 38kg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예성씨 안녕하세요. 방송이구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강아지랑 같이 있었어요. 산책 중이세요? 아니요, 밖엔 추워서. 너무 춥지 맞아. 근데 왜 전화했냐면 지금 우리 사연 중에 다이어트를 해서 32kg를 뺐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30kg가 쪘대. 그 핑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네. 의지의 차이. 의지의 차이? 코로나였을 때 제가 살이 찐 걸 보셨나요? 못 봤죠. 근데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하게 지내신 게 아닐까. 네, 살은 근데 언제든지 다시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비법 있어요? 다이어트 비법? 나는 다이어트를 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살 좀 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를 안 했을 때는 살을 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예서 너 말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오랫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특이 형이 예성아 너 지금 충분히 보기 좋으니까 많이 먹어 나랑 맵고 짜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나도 너무 그게 사실 부럽고 그래요. 멤버들 같이 어울리고 나만 못 어울릴 때가 많았잖아요. 밤에 안 먹으니까. 네 이렇게 먹을 때도 같이 못 있으면 멤버들이랑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치. 나도 매우 속상하고 했었는데 나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만족은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가 느꼈을 때 보여지는 부분들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일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이분의 고민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한 번에 간식들을 다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저도 간식을 먹진 않아요. 그냥 한 번에 확 끊어야 되는 거야? 원래 모든 것들을 했을 때는요 천천히 끊는 건 없어요. 한 방에 끊는 거예요. 와. 아니 예성씨 F인데 이 다이어트에 있어만큼은 완전 T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F의 감성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일을 할 때는 T의 감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맞아. 그런 것처럼 저도 이쪽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실패도 해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T의 성향이 좀 생긴 게 아닐까. 그치, 맞아.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예성 씨 다이어트 전문가시네요. 다이어트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우로빠지 케미님 되셨죠? 예성이가 다이어트를 진짜 독하게 합니다. 거의 6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네. 요즘 말이 좀 길다. 세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닉네임 오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이 되는 엘프입니다. 10대 엘프. 저는 실용음악 보컬과 입시 준비생이에요. 좋아해서 시작한 노래지만 가끔 슬럼프가 와서 힘들고 이겨낼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택님 같은 일을 20년 넘게 하고 계시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택님도 당연히 슬럼프가 오신 적 있으실 텐데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셨나요? 정말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게 답일까요? 하셨는데 오예님, 요거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점프를 못해요. 항상 그 제자리거든요. 내가 슬럼프가 왔다고 느꼈다는 건 좋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뭐 노래를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고 MC를 하면서 대사를 외워야 되고 생방송인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20년 동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슬럼프랑 번아웃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노래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항상 하던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해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자꾸 슬럼프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면은 노래를 아예 불러보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중에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지났을 때 노래를 불러보면 또 다시 달라져 있는 나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나약해서 오는 게 슬럼프가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슬럼프입니다. 지금 이제 고3이고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직업으로 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이 슬럼프에서 어떻게 나 지금 빨리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노래 빨리 잘해야 되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슬럼프가 왔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할까? 나는 조금 깔끔한 목소리였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허스키한 보이스를 좀 연구를 해볼까? 혹은 스킬을 좀 더 연구를 해볼까? 발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 호흡을 더 연구해볼까? 혹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제3세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것들에 다양한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단계 더욱더 껑충 뛸 수 있는 오예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오예잖아요. 너무 좋은 닉네임이에요. 오예! 이렇게 잘라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보는 라디오 같지 않아요? 라디오를 다시 해야 되나?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막 목도 잠기고 당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뭔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죠? 제작진이 준비해 주신 간식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없어서 못 먹는다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 쫀득 김밥!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하나에 두쫀 그거 7,700원이에요. 두쫀 김밥은 29,900원. 너무 비싸. 제 알고리즘 두쫀 이거 진짜 계속 나와요. 심지어 오늘 알고리즘이 뭐 나온 줄 아세요? 어떤 부동산 그 경제 전문학자가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분이 부동산에 가면 요새 뭐 집값이 50억 하는 거 말도 아니야. 그 써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82년 동안 50억을 일단 빨리 먹으라고요. 내가 82년을 걸려서 그 집을 산다는 거 못 사니까 그럴 바에는 이 8,000원 하나로 나는 행복을 느낄 거야 라고 해서 경제가
불황일 때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립스틱이 빨개지고 진한 색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아세요? 모르시죠?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어. 보이죠? 자, 요렇게.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애들 떠들 때 입에다 뭐 넣어주면 조용해진다. 그거 똑같은 거죠. 김밥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보고 싶었죠? 근데 요즘 맛있네. 와, 난 사실 이 김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자, 두 쪽 오픈합니다. 오픈. 여러분들 두 쪽 오픈. 우리 피디님이 아침 9시에 오픈런 해가지고 보세요. 와, 여러분 군고구마 같지 않아요? 우와. 자,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모양 망가지지 마. 우와. 우와. 이야, 자, 먹어볼게요. 내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접시 좀 주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야근하시는데 이거라도 드셔야죠. 예. 두쫀 아저씨 나왔다, 먹어라. 라방 더 하려고 제작진 두쫀 구멍이라는 제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이거 남기면 제가 갑자기 남은 건 제가 가져올게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피디님 줄은 제가 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이 먹어야죠. 이거 같이 먹고 같이 느껴봐야 된다니까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봐. 난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지? 맛있게 드세요. 끝났나요, 이제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시간 오후 8시부터 런닝타임 5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료 시간이 8시 55분이었어요. 지금이 9시 56분이에요. 미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근데 이거 많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청취자 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취자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좀 죄송해요. 스태프분들은 좀 집에 가시고 내가 이거 다 끄고 가도 되니까. 코너가 또 있었어요. 사실 대신 해드립니다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연을 받았을 때 이특이 라이브에서 해줬으면 하는 걸 같이 좀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이특 마누라님께서 투어스 애교 챌린지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나는 애교가 없거든요. 뭐야? 언제 나와? 이제 나와? 여러분 이런 거 가짜. 나 지금 얼굴 빨개지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다 찾아봐요. 트민남입니다. 재수없죠? 자, 다음은 민민님. 엘프 2026년의 운수를 점쳐보기. 엘프의 점을 쳐보라고요? 나왔습니다. 엘프의 점이에요. 엘프의 점. 새해에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꾸미는 것보다 1000배의 설득력이 있고 결국 사람들은 당신의 편에 서게 됩니다.
어쩌라고? 그럼 저를 한번 뽑아볼까요? 과연 2026년 이 특은 어떤 운세가 담겨 있을까요? 보시죠. 새해에는 신선한 열기를 내뿜는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으니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십시오. 신선한 열기를 내뿜는 파트너. 그러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뭐 하려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없어서. 자, 다음 볼게요. 사라, 내가 최고라고 말해줘요. 양손 엄지척.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너가. 그래, 너 최고야. 최고예요. 너무 구라형 같지 않나요? 네가 최고야. 짝짝짝. 정말 최악이다. 미스터 심플 연생 엘프. 그러면 시험 지금 방학 아닌가요? 나중에 쓸 거나. 나중에 쓰려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매번 시험이 다가올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 그게 끝나잖아? 그러면 수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운전하고 싶어서 운전면허 시험이 있을 거야. 대학교 가서도 계속 시험이 있을 거야. 인생에는 너를 시험하는 시험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미안해. 너가 최고야. 너 아니야? 이량님, 오빠 귀여움 3종 세트 부탁해. 이건 안 할래요. 아까 했잖아. 아까 그걸로 대신 떼어주세요. 자,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모닝콜로 쓸 수 있게 멘트 하나 해주기. 예를 들자면 우리 엘프 어서 일어나야지 라고 하셨는데 일어나 늦었어. 됐죠? 자, 어느덧 우리가 라이브를 2시간 넘게 했네요. 그쵸? 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봤어. 선방했어. 근데 라방을 내가 잘하긴 하죠. 라방을 잘하고 혼자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큰일 났다. 재미없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장소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제가 숨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특나잇 정말 특나잇처럼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 왜냐면 나는 이거 2,400명 이렇게 냅두고 가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근데 아쉬울 때 떠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좀 천천히 정리하고 어차피 정리할 거. 여러분 가실 분들은 미리 가세요. 내가 먼저 가기 좀 아쉬우니까 나가실 분들은 알아서 나가세요. 나도 갈 거니까. 아시겠죠? 먼저 가라고. 이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갈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이와 함께하는 유쾌한 밤 특나잇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로 계속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